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26년 4월 5일입니다. 전국 영업용 화물차 번호판 시세 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대표님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전국구 영업용 갈산상사 이원복입니다. 네, 대표님 화물차 번호판 시세 변화가 좀 있나요? 화물차 번호판 시세는 거의 없는데 출애라하고 덤프 5돈에서 소폭 출애라 같은 경우는 내렸고 덤프 5돈 같은 경우는 소폭 올랐습니다. 네. 예. 네, 그럼 구체적으로 얼마나 좀 오르고 내렸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예, 개인 소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 소형은 1.5톤 이하 전주와 동일하게 2,850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개인 소형 전기차 넘버는 2,750만 원. 개인 중형 1.5톤 초과 16톤 이하 2,500만 원 전주와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개인 대형 16톤 초과 3,600만 원, 출애라는 5천만 원, 전주 대비 300만 원이 하락했습니다. 덤프 5돈은 3,750만 원, 전주 대비 150만 원 정도가 상승했습니다. 네. 대표님 출애라는 왜 빠지고 덤프 오더는 왜 올랐어요? 출애라 같은 경우는 경기 악화로 물동량이 그렇게 많지는 좀 않은 거죠. 가격이 그랬기 때문에. 그리고 유류대가 좀 많이 올랐잖아요. 네. 지금은 출애라 남바 같은 경우는 팔려고 내놔도 쉽게 팔리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소폭 내렸고 덤프 5돈 같은 경우에는 그 남바 티오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많지 않기 때문에 소폭 상승한 거죠. 예. 네. 그럼 다음 주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다음 주도 개인 소형에서 개인 대형까지 큰 틀의 변화 없을 것 같고요. 출애라나 덤프 5돈도 더 이상 변동이 없을 것 같아요. 네. 예. 대표님 이번 주 화물차 매매 건 중에서 기억에 남는 건이 있으면 얘기 좀 해주세요. 예, 이분은 76년생이고 저희 채널 구독자신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회사를 퇴직하고 나서 제2의 직업으로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하셨는데 저희 채널을 많이 그동안 쭉 구독하시다 보니까 그래도 화물시장에 가서 본인만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으니까 오셔가지고 저희하고 상담을 좀 하시고 이분이 처음에는 융바디로 할지 카고로 할지 그걸 구분을 못 하시더라고. 그래서 융바디는 이렇게 생기고 카고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두 물건을 보여줬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융바디가 본인한테 맞을 것 같다 해서 융바디로 권해가지고 융바디로 진행을 해가지고 다 이제 인허가까지 완료돼서 차량이 출고됐거든요. 차량이 출고됐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러는 방법 자체를 모르잖아요. 그래가지고 저희 선탑팀장한테 의뢰해가지고 3일 동안 완전히 정착할 수 있게끔 선탑을 마무리해 주기로 했어요. 해가지고 수, 목, 금요일 날 선탑을 할 거예요. 선탑해가지고 화물 완전히 정착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기로 약속을 했어요. 네. 잘하실 것 같아요. 네. 예. 그래도 회사 퇴직하자마자 이렇게 화물 쪽으로 들어오시는 건 굉장히 큰 용기가 필요한 거 아닌가요? 이분 같은 경우는 그래도 우리 채널을 꾸준히 구독을 하시고 택시를 할 건지 화물을 할 건지 결정을 해 오셨는데 다만 차종을 카고로 할지 융바디로 할 건지 그걸 구분을 못 하신 거죠. 그리고 융바디로 해서 잘 선택해서 잘 마무리 그래도 해드렸습니다. 예. 윙바디를 어떻게 구분을 하시려고 생각했을까요? 야, 일단은 융바디 같은 경우는 물건을 실면 도난 우려가 없잖아요. 도난 우려가 없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융을 내리면은 그 안에 있는 물건은 안전하게 보관되니까 그걸 선택하신 것 같아요. 네. 예. 저는 요 최근에도 화물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물어와요. 이 윙바디하고 탑차의 구분에 대해서 그거 한번 대표님 한번 설명 한번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예, 윙바디나 탑차나 그 박스 안에 들어가서 물건을 실는 것은 똑같은데 탑차 같은 경우는 딱 고정이 돼 있죠. 고정돼 가지고 뒷문, 옆문에서 물건을 내리지만은 윙바디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해서 날개를 열고 날개를 열면 양쪽이 이면이 다 열려요. 그리고 뒷면 열어 가지고 탑차 같은 경우는 지게차 작업이 좀 어려운데 윙바디 같은 경우는 지게차, 상하차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윙은 열려서 3면을 개방할 수 있고 탑차는 고정된 문만 사용할 수 있다는 거. 네. 예. 그 모습이 이렇게 사각으로 돼 있으니까 다 탑차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쉽게 말해서 탑차는 사각으로 보시면 되고요. 윙바디는 라운드 형식으로 곡선이 되어 있습니다. 예. 대표님 오늘은
콜벤이 정확히 뭔지에 대해서 인터뷰를 해보겠습니다. 이 구독자분들도 이걸 해달라고 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콜벤에 대해서 오늘 다뤄볼 텐데 먼저 콜벤이 정확히 어떤 차량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지금 콜벤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콜벤하고 가장 혼동되시는 게 콜벤이나 대형 택시, 벤티하고 착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콜벤은 말 그대로 화물차고 벤티는 개인 택시인데 차량을 대형 차량으로 쓰는 건데 여기에서 많이 혼돈을 겪으시는 것 같은데 콜벤 같은 경우는 스타리아, 렉스턴 스포츠 칸 5인승, 스타리아 9인승이나 11인승을 신차 때 특정 회사로 출고를 해서 개인으로 신청을 해서 받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특정 회사에서 출고를 해가지고 임시 번호판 상태에서 특정 회사로 들어가서 픽업 차량 형태로 구변 후 영업용 개인 소형 번호를 달고 운행하는 차량이 콜벤이라고 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벤티하고 콜벤은 완전히 다른 건데 그걸 혼동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 벤티 같은 경우에는 개인 택시, 콜벤은 화물차. 네. 그렇게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그 구분이 좀 잘 안 되는 건데 법적으로는 화물차로 분류되어 있고 개인 소형 1.5톤 이하 번호판을 달아야 되는 거고요. 자동차 시행 규칙에 따라서 화물차로 인정받으려면은 화물 적재 공간이 바닥 면적이 2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되고 2제곱미터는 가로 1m, 세로 2m. 그러니까 싱글 침대 하나 크기로 보시면 되는 거죠. 승차 정원은 딱 구별이 되어 있어요. 승차 정원은 3인으로 딱 정해져 있어요. 예. 대표님, 이 콜벤을 택시로 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지금 택시 면허금 값이 굉장히 비싸잖아요. 비싸다 보니까 똑같은 스타리아로 운행하는데 스타리아 콜벤 하시는 분도 택시처럼 거의 비슷비슷하게 만들어 갖고 다니는 거죠. 네. 안에 구변해가지고 6명 이상 탈 수 있게끔 만들어 놨어요. 만들어 놨으니까 택시하고 벤티하고 구분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한 가지 보면 불법이 되는 거죠. 네. 스타리아 콜벤을 벤티 형태로 운행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그 한계점이 분명치 않으니까 콜벤을 가지고 벤티처럼 운행하는 거죠. 그게 저는 어떻게 보면 불법인데 그걸 마땅하게 단속하고 관리하는 게 지금 부족한 상태죠. 예. 콜벤을 하려면 어떤 자격을 갖춰야 합니까? 예,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적용되는데요. 첫째, 2종 면허 이상의 운전 면허증이 필요하고요. 둘째, 화물 종사자 자격증이 있어야 되죠. 셋째는 영업용 번호판 양도 양수 후 화물 운송 허가 절차를 마쳐가지고 지정된 차량에다 붙여가지고 운행하는 게 방법이죠. 예. 영업용 번호판을 어떻게 구해야 하고 시세는 어떻게 됩니까? 기존에 화물차에 붙어 1.5톤 이하 화물차에 붙어 있는 영업용 번호판을 양수 그렇게 사가지고 본인 앞으로 명의를 바꿔야 되고요. 2026년 4월 5일 기준으로 지금 번호판 시세는 2,850만 원 선에 매매가 되고 있고요. 행정 절차는 서류 구비 후 8일 정도면은 관할 구청에서 인허가가 완료가 되는 거죠. 콜벤은 주로 어떤 짐을 실습니까? 예, 택시에는 안 실리고 1톤 차량을 부르기에는 운반비가 좀 너무 아깝고 그렇기 때문에 소량 화물이 주 타켓이 되는 거죠. 공항 소화물이나 골프 갈 때, 골프 라운딩 갈 때 골프백 운송하고 사람하고 같이 움직이는 거. 화물과 사람이 같이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그게 큰 장점이죠. 콜벤 사용 규칙에는 화조 1인당 20kg 이상의 무게나 부피가 있는 물건을 실어야만 되는 거지 사람만 싣고는 절대 움직일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4만 세제곱미터 정도 보면은 사과 박스 하나 정도 크기, 이 크기를 있어야만이 콜벤을 이용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사람만 타고 간다면은 이거는 불법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준보다 짐이 적으면은 콜벤이 아니라 택시를 태하는 것이 법적으로 맞는 법이죠. 네. 짐 없이는 콜벤을 절대 탈 수 없습니다.
예, 예. 네. 1톤과 비교했을 때 콜벤의 장단점은 무엇일까요? 가장 큰 장점은 운전의 편의성. 도심 골목이나 좁은 길을 들어갈 수 있고 주정차가 좀 수월하죠. 적재 공간이 적어서 많은 물건을 실어나르지 않고 사람과 화물을 같이 실어날 수 있는 것. 쉽게 말해서 골프 라운딩을 가거나 대절해 가지고 물건을 싣고 대정을 해서 장거리를 가거나 택시에 실어 나올 수 없는 거를 좀 많이 실어 나올 수 있다는 거. 이게 장점이죠. 네. 예, 예. 대표님, 콜벤 요금은 어떻게 책정이 돼요? 콜벤 요금은 택시 화물 앱 플랫폼에서 화주와 차주 간의 협의로 결정된 사항인데요. 거리, 화물 종류, 수작업 여부, 대기 시간, 지역 수급 상황 등에 따라서 요금 체계가 좀 다르죠. 일정적으로 정해진 요금을 받는 게 아니고 화주하고 차주하고 정해서 간다고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네. 예, 예. 콜벤을 시작하는 분들이 주의해야 할 점은 뭐가 있을까요? 예, 콜벤은 영업용 번호판을 사가지고 지정된 차에다 붙여가지고 영업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번호판을 살 때 압류나 저당이나 유가 부정수급 이런 사례가 없는 번호판을 잘 사셔야 되고요. 많은 돈을 생각하시고 콜벤을 사시면 안 돼요. 어느 정도 수익 구조를 보시고 유럽이나 법료, 경비 같은 걸 감안해서 실질적인 소득이 어느 정도 나오나 이걸 좀 살펴보고 사야 되는데 보통 콜벤 하시던 분들 수익 구조를 보면은 한 300에서 500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금액이 다 남는 건 아니에요. 어차피 비용이 빠지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꼼꼼하게 시장 조사를 해가지고 시작을 하시는 게 좀 맞을 것 같아요. 예. 네. 마지막으로 콜벤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일반인들이 콜벤을 선택해서 오실 때는 이걸 이해를 잘못 하셔가지고 택시 벤티처럼 사람만 실어 날릴 수 있는 줄 알고 오시는데 콜벤은 사람만 실어 날리는 게 아니고 화물과 사람이 같이 움직이는데 그렇다고 조그마한 가방 하나 들고 콜벤을 부를 수는 없는 거죠. 20km 이상이 넘어야 되는데 그걸 잘 모르시고 진입하시는 분들도 좀 많거든요. 화물하고 콜벤은 말 그대로 화물이에요. 화물이고 벤티는 개인 택시라고 생각하셔야 되는데 이걸 혼동해서 오시는 분들은 이 점을 좀 많이 생각하고 진입하시는 게 좀 실패가 없을 것 같아요. 예. 네네. 오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예. 네,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26년 4월 5일입니다. 출애라하고 덤프 5톤이 조금 가격 시세가 좀 변동이 있고 나머지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오늘은 콜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콜벤은 새로운 화물 시장의 진입로가 될 수는 있지만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게 택시인 줄 알고 이렇게 진입한다든지 이게 화물차인데도 분명히 일이 좀 편하다고 생각해서 그냥 막무가내로 진입하시면 분명히 안 된다는 점을 아시고 철저하게 준비하셔가지고 화물시장에 진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호화제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주제로 구독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호화제였습니다.